정유의대 교대리입니다. 이 세션에 순천향의대 이병인 교수님과 같이 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제3회 관절염 심포지움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먼저 연행대 백이철 교수님이 맨섹토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행대 백이철입니다. 맨섹토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단 맨스커스 스테어의 클래시피케이션 먼저 보시면 복두 티어, 호리존탈, 오블릭, 레디아 그 외에 베리에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럭튜널 티어는 가장 흔하고 버티컬하고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으면서 컴플리트 혹은 컴플리트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좋은 1과 좋은 2에 대해서 일단 페리페럴 티어에 대해서는 수치가 원칙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인너 조인 같은 경우는 맨스커스의 맨섹토미에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롱투디널 테어에 또 하나의 베리에이션으로 버켓 테어가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인너 프래그먼트가 인터컨딜러 우치 쪽으로 디스플레이스된 그런 타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리존탈 테어는 좀 올드 에이지에서 좀 더 흔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얼 맨스커스의 포스테리어 하프, 그 다음에 라데럴 맨스커스의 미드 세그먼트에 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링 포스가 작용하는 거고, 많은 플랩 혹은 컴플렉스 테어가 아마 이 호리존탈 크리비지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블릭 테어는 안테리어 오블릭 혹은 포스테리어 테어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레디얼 테어는 좀 라데럴 맨스커스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맨스커스 전체 폭의 일부분을 인발로하고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페리페럴까지 다 앵글, 익스텐션 앵글 컴플리트 타입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플랩 테어는 오블리크 테어하고 비슷한데요. 그다음에 그 호리존탈 클리비지가 좀 포함된 것 같고 혹은 스피리어 혹은 인피리어 플랩 테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컴플렉스 테어는 모든 타입의 테어의 타입에 다 포함된 것 같고 보통 크로닉하거나 올드 디제너티브 맨스커스에서 인발로 되는 것 같습니다. 디제너티브는 보통 컴플렉스 테어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일레귤라리티 혹은 컴플렉스 테어가 나타나고 올드 에이지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섹토미를 이제 저희들 그 타입을 나눠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파셜 매니섹토미는 그 단지 센트럴 쪽에 언스테이블하고 루즈한 프래그먼트만 제거를 하고 페리페럴 쪽에 남아있는 그 헬시하고 스테이블하고 밸런스된 페리페럴 림을 잘 보존하는 것을 파셜 매니섹토미라고 정의를 하고요. 서브토탈 매니섹토미 같은 경우에는 그 페리페럴 림이 일부분을 익시전하는 경우를 서브토탈 매니섹토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미디얼이나 혹은 라데럴 매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쪽에 컴플렉스나 디제너티브가 있는 경우에는 서브토탈 매니섹토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매니섹토미는 전체 매니스커스 자체를 다 드러내는 그런 익시전 해내는 그런 걸 말하는데 페리페럴 매니스커스 시노비얼 및 어태치먼트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인트라매니스컬 데미지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테어가 익스텐시브 아주 매시브 해가지고 도저히 리페어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토탈 매니섹토미였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섹토미를 하는데 뭐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하여튼 파셜 매니섹토미, 토탈보다는 서브토탈을 해야 되겠고 서브토탈보다는 파셜 매니섹토미 하여튼 매니스커스를 최대한 남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텍트하고 밸런스된 페리페럴 림을 최대한 남겨가지고 이 매니스커스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고유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남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섹토미를 할 이전에 어떤 타입, 파셜 할 건지 서브토탈 할 건지 토탈 할 것이 할 때는 그 전에 수술을 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맨스커스 리전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 클래시피케이션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결정되고 수술이 결정된다면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그다음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티슈가 떼기 전에 정확한 뷰잉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페리페럴 림도 정확하게 observation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스커스 맨섹토미 하는 목적은 결국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어떤 메니스커스 프래그먼트를 리무브를 하고 그 다음에 페리페럴 립 살아있는 그 인텍트한 스테이블한 페리페럴 립을 잘 남기고 잘 모양을 잘 따듬어서 이 밸런스드 스테이블 립을 잘 남겨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이시전한 방법은 엠블록 섹션 한 덩어리로 떼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각조각해서 떼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파셜 메니스커스 서브 토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남아있는 그 페리페럴 립을 갖다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더 이상의 뭐 티어가 더 있는지 아니면은 이 림이 정말 스테이블한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메니스커스를 떼내고 난 다음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그 브레이브니까 잘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이바큐에이션 해가지고 안에 있는 프리 프래그먼트가 남아있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페셜 타입 보면 버킷 핸들테가 갖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고 트라우마하고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ACL 인절이 때문에 하고 메디알이 라데라보다 3분의 1 정도, 3대 1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심통 락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심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오피 테크닉은 2포탈, 보통 저희들이 쓰는 포탈 2개로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포탈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롱지투디나 인컴플리트 인터메스칼 티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슈피리어 혹은 인피리어, 보통 인피리어 플레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피리어 쪽에 그 파샬로 롱지투디나 티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잘 보기도 힘들고 뷰잉 이제 직접 관찰하기가 좀 힘들고 치료하기도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어 쪽으로 많고요. 1cm 이상, 1 내지 2cm 이상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어차피 컴플리트 타입이 되고 디스플레이스로 해주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가능하면 리페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하면서 페리페랄 쪽에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아우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블러드 스프라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브레이전이나 스티뮬레이트 힐링을 스티뮬레이트 시켜주는 그런 프로시저는 충분하겠고요. 언스테이블 하다면 3분의 1 같은 경우는 수술을 리페어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센트럴 쪽에 왔다면 이게 뭐 리페어가 되지 않는 화이트 존이기 때문에 파샬 메니섹토미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호리존털 테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피리어 플랩, 슈피리어가 인피리어 플랩이 있는데요. 그래서 센트럴 쪽에는 어차피 에바수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최대한 그 메니섹토미, 파샬 메니섹토미를 하고 페리페럴 림에 대해서는 최대한 프리저베이션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안테리어, 인피리어 쪽에는 우리가 보통 쓰는 2포탈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액세서리 포탈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플랩이나 레디얼 테는 이렇게 파샬 메니섹토미로 충분히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디스코이드 라데랄 메니스커스인데요.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는 라데랄이 좀 더 많고 좀 레어하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동양인에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타입은 와타나베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인컴플리트, 인컴플리트, 리스버그 타입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컴플리트 혹은 인컴플리트 리전이 어떤 부분적으로 있다면 이게 파샬 메니섹토미, 그러니까 센트럴 쪽에 파샬 메니섹토미나 혹은 소셜리제이션 칸을 있는 틈으로써 페리페랄 6 내지 7mm 정도 림을 남기고 파샬 메니섹토미 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언스테이블한 페리페랄 림이 있다면 가능하면 수처를 해야 되겠고요. 수처가 안 된다면 서브 토탈 혹은 토탈 메니섹토미를 시작해야 되겠고, 또 리스버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리페랄 쪽에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 이 메니스커 티슈가 건강하다면 파샬 메니섹토미 하고 리페어를 해서 그 라데랄 메니스커스를 보존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토탈 메니섹토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샬 센트럴 메니섹토미 결과를 보면은 약 55에서 94%에서 굿 엑셀런트 리조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미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든지 여자인 경우,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만족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 롱텀 팔로우 해보면 라데랄 조인트 심통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프리저베이션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니섹토미 결과를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메카니컬 체인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샬 메니섹토미 하니까 약 3분의 1 정도의 컨택트 에어리가 감소를 하고 3배의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결국은 이 아티큘러 카틸라지가 데미지가 오더라고요. 그런 영국 보고가 있었고요. 또 밑에도 보시면은 결국 메니섹토미 하고 난 다음에 아티큘러 카틸라지 오버로드 걸리기 때문에 프로테오글라이칸 자체가 어떤 변성이 되어서 결국 OA가 오더라고요. 그런 결과를 많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롱텀 리조트, 토탈 메니섹토미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논문에서 결국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메니섹토미는 메니스커스는 나중에 토탈 메니섹토미 하게 되면서 오해가 가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능하면 메니스커스를 보존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리페어를 할 수 없다면 파셜 메니섹토미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셜 메니섹토미 일단 쇼트텀 결과는 이렇게 여러 논문에서 일단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롱텀으로 파셜 메니섹토미 해도 이제 롱텀으로 보면은 결국 정말 그게 좋은가 보니까 얼마 2010년에 아소스톱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최소한 8년인데요. 8 내지 16년을 팔로 해보니까 일단 클리니컬 심통은 클리니컬 아웃컴은 좋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OA 체인지는 오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 결과 한번 더 보시면 12년 팔로우인데 보니까 91.7%에서 엑셀런트, 그러니까 4년까지는 91.7% 결과가 좋은데 12년쯤 가니까 78.1%밖에 좋지 않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체크하는 것이 또 뭐냐면 메니섹토미 양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아티큘러 카틸라지 데미지가 있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에 팩트가 되었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파셜 메니섹토미가 일단 토탈보다는 좀 더 좋은 걸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렇지만 결국 OHN 같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페리페랄 링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멘탈 루트 리페어에 대해서 서울대 이용석 교수님 발표하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분당서울대 이용석입니다. 저는 메니스컬 루트 리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니스컬 루트는 레더럴 루트와 메디얼 루트가 이 아나토미가 좀 다르게 생겨 있습니다. 레더럴 루트는 이렇게 분위 인서션으로 가는 포인트가 있고 메니스커 페모럴 리가멘트로 인서션하는 포인트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메디얼 메니스커스는 보니 어태치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이 아나토미 특징이 되겠습니다. 레더럴 루트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니 어태치와 메니스커 페모럴 어태치 두 개의 어태치로 나뉘어지게 되고 보통 태어가 일어난다면 보니 인서션 포인트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트라우마틱 태어고 ACL 인저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더럴 루트는 우리가 보면 클리니컬 렌에 상당히 중요한데 생각보다는 경시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ACL 인저리가 많이 동반되게 됩니다. 리페어 후에 스포트네스 리페어 된다는 보고도 많습니다만 리페어 후에는 이 디스플레이스드 메니스커스가 리덕션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아티클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메니스커 페모럴 인서션, 보니 인서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파셜 메니섹토미를 하게 되면 이 뒤쪽에 메니스커스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펑션을 하는 메니스커스는 거의 없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탈 메니스커스 루트 테어, ACL과 동반 루트 테어를 나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면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블리크 플랫 테어라고 해서 내연의 좀 더 사이드 쪽에서 인서션 쪽으로 플랫 테어가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롱기튜드나 클리비지를 보이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T 쉐입으로 컴플렉스 테어 패턴을 보이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 크로닉 로스 타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크로닉 로스 타입인데 처음에 이런 컴플렉스 테어가 뭐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세컨 가스로스콥 같은 경우에 힐링이 돼 보이지만 힐링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너 사이드가 리지옵션 되면서 보니 어태치가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리페어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플랫 테어 같은 경우는 보면은 테어 패턴을 확인하고요. 이 맥손 루브입니다. 맥손 루브 패싱 슈처로 사용하고 인피리어 베이스의 PDS와 맥손 루브를 같은 포탈로 이렇게 뽑아내서 맥손 루브에 타일을 해서 PDS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너푸셔로 해가지고 타일을 완성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롱기튜드나 클리비지의
패턴을 보면 메인스코페널 리가멘트 인서션하고 본 인서션이 아나토미가 구분이 되는 게 더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어 자체가 그 스플릿되듯이 인서션 두 개가 스플릿되듯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엔트로메디얼에서 스코프를 놓고 포스로 레터럴 사이드에도 슈처으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패싱 슈처와 그 다음 PDS 슈처를 이용해 가지고 인피리어에서 너트를 만들어서 패싱해서 역시 타이시키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T타입의 테어입니다. 여기 보면은 티슈 자체가 상당히 프라이어블하기 때문에 리페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같이 포스로 레터럴에서 해서도 되고, 앞에다 이렇게 PDS 슈처를 넣고 또 아우터사이드에 맥스 슈처를 넣고 똑같이 이렇게 리페어를 해줍니다. AC 리컨스트럭션과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타이트한 슈처가 안 되고 자리만 어느 정도 잡고 모양만 만들어주면, 보면 이렇게 어프로치메이션만 시켜주면 힐링이 잘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롤 로스 타입입니다. 보면은 힐링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힐링이 된 게 아니고 메인스코페널 인서션만 남아있고 고니 어태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트루프를 러프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패싱해서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주면 나중에 보면은 이 디태치된 메인스커스가 어태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디얼 루트는 이 레터럴 루트랑 또 양상이 좀 다릅니다. 디제루트 프로세스와 연관된 경우가 많고, 젊은 사람한테 어벌전 테러 타입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패솔로지에 대한 코렉션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얼 루트의 리페어 석세스는 트라우마틱한 메디얼 루트 테어 그리고 콘드랄 서피스가 보존된 영 페이션트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리페어를 해도 초기에 타임 제로에는 상당히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노멀 바이오메카닉스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아우터 브릿지 3, 4, LS 5도 이상에서는 리페어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슈처 메소드에 대해서는 모디파이드 메소드 알렌이랑 심플 투 스티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라이젠탈 매트릭스나 투 모디파이드 루브 위 두 가지 방법에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슈처를 뭘 이용해서 할 거냐? 보통 프라우 슈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고된 레포트상으로는 슈처 앵커가 트랜스트비아 프라우보다는 스트렝스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억셉터블한 메서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메디얼 루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프라이머리 패솔로지입니다. 메르스 체인지라든지 디제너티브 체인지랑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경 교수님과 같이 레포트 듣는데, 루트 리페어보다는 얼라이먼트 코렉션으로 스파드레스 힐링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 힐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힐링이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양상입니다. 메디얼 루트 중에서도 이렇게 영 페이션트에서 트로마틱 루트 어벌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얼라이먼트도 괜찮고 디제너티브 프로세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봄베드를 만들어준다는 입장에서 플리커터로 해서 5mm 정도 이렇게 넓혀주고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이크러스트 방법처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모디파이드 메이스와는 비슷한 방법으로 리페어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티브 프라우 방법 말고 제가 동영상에 여기서 사진을 연결했는데 3.5mm 콕스크루가 있습니다. 3.5mm 콕스크루가 이 실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디파이드 메디슨 알렌처럼 하나는 트랜스버스 슈처를 하고 그 위로 버티컬 슈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룹을 트랜스버스 슈처하고 하나를 버티컬 슈처해서 풀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키싱 리전으로 메르스 얼라이먼트가 있고 배어분이 익스포저 되어 있고 한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디포메이션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디포메이션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힐링 베드를 만들어준다는 입장에서 그냥 프레스만 하고 리페어하지 않고 얼라이먼트 코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레터럴 메니스커 루트 테어는 ACL 인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클리니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페어 후에 그 디스플레이스 메니스커스 리덕션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레터럴 메니스커 루트 테어는 인디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패스로지에 대한 커렉션이 우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메니스커스 바디 리페어 신유관이대 왕준호 교수님 발표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메니스커스 바디 리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백기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사코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롱디티나 호라이젠탈 라디얼 방향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플랩은 버티컬 플랩, 호리젠탈 플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컴플렉스는 2개 이상의 메이저 테어가 컴바인 된 경우 컴플렉스 테어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디 테어인 경우 리페어가 가능한 테어는 어떤 것이냐? 호라이젠탈이나 플랫 같은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라디알 테어나 롱디티널 테어가 리페어가 가능한 테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디 리페어를 미들 바디 리페어를 하는 테크닉으로서 물론 안티리온에 많이 쓰이는 아웃사이드인도 미들 바디에 쓰일 수가 있겠고 인사이드 아웃 테크닉이 주로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 바디에 이제 라디알 테어가 있는 경우는 그거를 사이드 투 사이드 리페어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니스커스 리페어 가지고 리페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다가 리페어한 케이스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아웃사이딩 테크닉이 있겠고 그걸 모디파이드 아웃사이딩 테크닉에 대해서 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이런 존 스페시픽 캐뉼라를 사용하는 존 스페시픽 캐뉼라와 더블한 리드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모디파이해서 수축으로 패싱하고 존 스페시픽 캐뉼라의 더블한 리드 대신에 이런 루프 리드를 사용해서 루프에 실을 걸어서 빼는 방식으로 위아래 쪽으로 빼내서 버티컬한 리페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디파이드 인사이드 아웃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인사이드 테크닉은 포스트리어건에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 픽스라는 것도 이런 메니스컬 픽세이션 디바이스도 미들 바디에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이런 올 인사이드 테크닉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사이드 투 사이드 리페어하는 방법은 수첩을 이용해서 실을 하나 통과시키고 다른 색깔 실을 수첩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아래쪽에 나온 2개의 실을 묶어서 빼내서 타일을 해주는 이런 사이드 리페어 방식으로 라디알 테어를 리페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파이널 리드를 이용해서 실을 하나 넣어주고 다시 하나 빼주는 방법이 아웃사이딩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평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버티컬 리페어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모디파이해서 한 아웃사이드 테크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안티리온이나 미들바디에 다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일단 수척을 이용해서 스트레이트 버티컬하게 통과시켜서 실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컴퍼런셜 파이버가 메인 파이버이기 때문에 버티컬하게 리페어를 해야 좀 더 스트렝스가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실을 빼내고 싶은 자리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파이널 리드에 실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루프처럼 만들어서 그 루프 사이로 실을 빼어낸 다음에 그 루프에 실이 걸리게 해서 조인트 밖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아웃사이딩 수처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위의 레벨을 똑같이 시행하게 되는데 어시스트가 방향을 조정해서 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테크니컬 팁이 되겠습니다. 걸어서 조인트 밖으로 빼내고 이런 것들 반복해서 시행하면은 버티컬한 리페어가 가능한 그런 수처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겠고 미들 바디까지 익스텐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기본적으로 이런 존 스페시픽 캐뉼라가 있는데 이건 모두 6개가 한 개의 세트로 되어 있으며 레프트 3개, 라이트 3개 메디아 라테랄이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레프트 방향, 라이트 방향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포스트리어, 미들, 안티리온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미들 바디에 이런 미들을 사용할 경우에 실이 바늘이 나오는 방향이
중간으로 나오는 거 아니라 거의 뒤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미드바디라도 이런 안티리어 혼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이게 인터컨디럴 스파인에 걸려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단점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걸 사용해서 실이 좀 앞쪽으로 나와서 뒤쪽에 스트럭처가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뉼라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 입시 레테랄로 넣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콘트라 라테랄로 넣어야만 좀 더 메디안적으로 나오는 옆으로 나오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스티리온에는 이런 스킨 인시전을 넣고 프로텍션을 빼내는 거지만 미드 바디 쪽으로 안티리온을 사용해서 한다면 이런 프로시저도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버티컬한 리페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더블한 리드 대신에 이런 루프 리드를 사용해서 실을 조인트 밖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크닉적으로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킷 핸드 테일 포스티리어 쪽은 컨벤셔널하게 어린 사이 테크닉을 하고 미드 바디는 수척을 이용해서 버티컬하게 통과시켜 주게 됩니다. 페리페럴을 가까우면 좀 더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적당한 경우 물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통과시켜야 되겠고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킨 다음에 아래쪽 실을 먼저 빼내게 되겠습니다. 존 스페시픽 캐뉼라를 사용하되 더블한 리드 대신에 루프 이런 루프가 있는 루프 리드를 사용하고 루프가 실 앞쪽으로 오게 해서 루프 구멍을 통해서 실을 한번 톡간시킨 다음에 루프를 조인트 밖으로 빼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점으로서는 바늘이 나가는 위치를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나토미컬 리덕션이 잘 가능하도록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컬하게 통과시킨 실을 아래쪽으로 한번 위쪽으로 한번 빼내는 방식으로 하여서 좀 더 서클퍼런셜 파이브를 많이 잡아줄 수 있는 버티컬한 리페어가 가능한 테크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올인사이드 테크닉은 인시전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수첩을 이용해서 라디알 테어를 리페어하는 방식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스트레이트 수첩을 사용하겠고 그린가우트 방식으로 수첩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뒤쪽으로 수첩 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버티컬하게 통과시키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을 통과시키게 되겠습니다. 먼저 PDS를 사용하고 그래서 통과시키고 앞쪽의 메니스커스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통과시키되 다른 색깔의 실을 통과시키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통과시킨 걸 빼고 다른 색깔의 실을 통과시켜서 이 아래쪽에 있는 실을 밖으로 빼내서 서로 묶어서 다시 뽑아주면은 하나의 실이 앞쪽 플랩과 뒤쪽 플랩을 동시에 통과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힐링 포텐셜을 높이기 위해서 피브린 플러스 통과시키기 위해서 실을 먼저 걸어놓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실에 나중에 피브린 플러스를 묶어서 잡아 빼도록 하고 좀 더 강한 수철하기 위해서 위에 쪽 아래쪽에 그린 것처럼 한쪽으로는 실을 넣고 한쪽으로는 루프를 넣어서 호라이젠탈 방향으로 수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젠탈 수철 하나, 버티컬한 방향으로 수철 하나 레디 준비를 해놓고 피브린 플러스 통과시킨 다음에 타일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시행을 하면은 좀 더 튼튼하고 강한 그 라디알 테어 리페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피드 락이나 패스트 픽스 같은 것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미드바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메니스커스 리페어의 좋은 인디케이션 그림과 같이 슬라이드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쁜 인디케이션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케이션이나 호라이즌 테어 패턴이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사실 메니스커스의 퀄러티도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퀄러티인지는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컴플렉스 테어의 경우 어느 정도가 컴플렉스한 건지 이야기할 수가 없겠고 그런 크로닉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인디케이션은 1cm 이상이고 컴플리트하고 언스테이블한 경우에 리페어를 하도록 드리는데 인컴플리트이면서도 언스테이블한 경우 한번 비디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은 인텐트하고 위쪽은 테어가 되어 있는 인컴플리트인 경우고 나이는 20살이고 ACL 리컨스트럭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인컴플리트인데 언스테이블할까? 하여튼 나이가 어려서 리페어는 시도했지만은 인컴플리트 롱지튜드한 테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호라이젠탈 테어 컴포넌트가 같이 있어서 언스테이블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생각되어집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들이
리페어는 싫어하겠고 올인사이드 리페어는 안 되고 매니섹토미가 해주기는 아까 그래서 패스트 픽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행했습니다.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잘 힐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호라이젠탈 컴포넌트가 동반된 ACL과 같이 되어 있지만 디제너러티브 체인지에서 생긴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리페어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30cm 된 경우 ACL 리테어가 생겼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버킷 핸들 테어가 있었고 매니서스크 버킷 퀄러티 자체가 디제너레이션 돼 있고 좀 안 좋은 경우였지만 일단 리덕션을 하고 봤습니다. 리덕션을 하고 나서 포스티리어 쪽으로 관찰을 해봤을 때 그래도 페리페럴 쪽에 가깝고 리페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리페어를 시행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ACL 리비전하고 같이 시행을 하였고 포스티리어 쪽에 리페어를 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안티리어 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모디파이드 인사이드 아웃 방법으로 리페어를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좀 보기에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매니섹토미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행했던 거고 수술 전에 MRI와 수술 후에 MRI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코로나 비해서도 매니섹tom을 하면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 보이겠지만 리페어를 한다면 이 정도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좀 퀄리티가 안 좋더라도 리페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리페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리테어가 된 경우 10년 전 리페어를 했다가 다시 리테어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10년 만에 리테어가 됐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리덕션이 쉽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리덕션을 한 다음에 포스티리어 쪽에서 관찰을 하여 봤습니다. 아마 이런 블리딩이 좀 있고 그래도 리페어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리페어를 좀 시도하기로 했고 옛날에 10년 전에 사용했던 실이 아직도 관절되고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뒤쪽은 올인사이드 수저로 리페어를 시행해줬고 미드바디는 모디파이드 인사이드 아웃 방법으로 리페어를 시행해줬습니다. 모디파이드 인사이드 아웃 방법으로 시행해줬고 리테어가 된 경우에도 적절하게 리페어를 가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림처럼 20살 된 남자인데 ACL, MCL 같이 손상되었고 라테랄 포스티리어는 리페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보여서 포기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뭐하는 주자 그래서 남아있는 조직이 많이 없어 보이긴 하더라도 이게 무슨 리페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뒤에 조직을 모아주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모아줬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떠주고 앞에서 떠서 모아주고 그 다음에 모으고 난 다음에 앞에서 보니까 그럴때서 앞에서 한번 라디알 테어처럼 오린 사이드로 사이드 투 사이드 리페어를 한 번 더 했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 뒤에 MCL 리컨스트럭션 리페어 ACL 리커너가 들어갔을 때 그래도 그렇다게 유지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던 조직에 다시 어느 정도 힐링이 되어 보이고 포텐션이 리스토레이션 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테어라도 어큐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조금 안 좋았던 케이스고 있습니다. 컴플렉스 테어는 이너 쪽에 이렇게 남아 있고 중간에 플랫 같은 플레이먼트가 다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 같은 모양의 것은 리페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플랩에 대해서 매니섹tom을 시행하고 리페어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플랩에 관해서 먼저 매니섹tom을 해서 플랩을 제거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갭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당겨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뒤쪽은 올인사이드 리페어를 하고 앞쪽은 인사이드 모디파이드 인사이드 아웃과 부족한 부분을 패스트 픽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세컨드는 준비를 못했는데 세컨드 파이딩상에서 이 부분은 좀 닳아서 많이 없어져 있는 소변이 보이지만 그래도 다 리섹션하면 서브토탈 매니섹토미는 될 만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좀 그래도 쓰면 도움이 되는 케이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 보통은 미드바디는 인사이드 아웃이 편하고 아웃사이드인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디알 테인 경우에는 사이드 리페어를 해서 수초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버티컬한 리페어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아나토미컬한 리덕션이 잘 되게 해야 좋은 클리니컬 리저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카톨릭 의대 이용 교수님이 메니스커스의
포스티리오 본테아에 대한 리페어. 네, 소개 감사합니다. 가톨릭대 이명입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오늘 포스테리어 쪽에 대해서 리페어 말씀드리는데 루트는 또 이영숙 교수가 발표하셔서 겹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네, 태아 패턴은 왕준호 선생님이 한 대로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역시 메니스커스 미디알 그리고 레트럴에 포스테리어이 똑같이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오인사이드 있지만 오인사이드는 이제 수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디바이스 쓰는 방법. 아웃사이드는 이 포스테리어는 좀 잘 안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메디알이든 라테랄이든 먼저 인사이드 아웃 할 때는 실이 빠져나갈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바늘이 그 방향으로 나오게끔 최대한 유로바스쿨라를 인스트럭션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환자는 레디알 테어도 있고 또 미드 투 포스테리어에 이제 로기튜디널 테어가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뒤에 이제 로기튜디널 테어가 있습니다. 레디알 테어는 파샬 메이스팅을 조금 해주고 스티밍을 좀 해주고 캐놀라를 이용해서 인사이드 아웃으로 그래서 이제 바깥에 만들어 놓은 그 오픈 운들을 통해서 이실을 빼내서 밖에서 타이해 주면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버티컬하게 매트릭스 할 수도 있고 호리존탈하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전에 안전한 교수님 수술 강의나 이제 논문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앞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알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분에 이렇게 포스터로 이쪽을 콘달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테어가 있는 경우, 메이스 캐피타 정션에서 이런 경우 스티빌리티도 문제가 되고 꼭 리페어를 해주는데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포탈을 보통 안전한 논문 2개를 주는데 저는 하나 뚫어서도 되는 것 같아요. 페피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캡슐 뜨고 메니스커스 뜨고 실 나오면 그 포탈로 그냥 이렇게 그래스퍼 같은 경우 실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 그냥 하나만 뚫어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 테어는 사실 앞에서 뒤로 꾸미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아마 거의 어떤 골드 스탠다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축이 빠진 다음에 같은 포탈입니다. 같은 포탈에서 빼내면 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수축을 빼내서 슬라이딩 나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학회라든지 논문에서 많이 봐서 그렇게 좀 익숙할 거라고 아마 관절경 학회 회원님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14년 AJSM에 히든 리전이라고 해서 뒤쪽을 좀 유심히 봐야지 안 그러면 놓친다는 논문이 나와서 이게 아직도 이게 어쩌면 많이 이렇게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새삼스레 느꼈습니다. 이제 리페어 디바이스로 이제 올인사이드 하는 방법들이 있겠는데 좀 쉽고 이제 올인사이드라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제 2점 고정하는 거 패스트 픽스가 있고 1점 고정하는 레이트가 있는데 써보면 두 개 장단점이 좀 있어서 저는 둘 다 좀 요긴하게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메디알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부분에 롱기튜디널 테어가 있고 먼저 패스트 픽스는 스테이블한 쪽에 먼저 박습니다. 그래서 캡슐 쪽에 먼저 박아놓고 그래야 이제 언스테이블한 데를 박아서 고정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 쪽에 이렇게 박고 당겨줍니다. 이번에 여기 360이라고 시제품이 나왔는데 한번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써봤습니다. 근데 그 전부보다 확실히 잘못 찌르는 확률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두 번째 거 앵커하기도 쉽고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한번 뜨고 나면은 버티컬 매트리스 하고 나면은 위로 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아래로 번갈아서 해서 위아래로 해가지고 그 수평을 좀 맞춰주고 특히 이 포스테리어 이 맨 뒤쪽은 그 패스트 픽스로 고정하기 좀 애매합니다. 공간이 안 나올 때는 요럴 때 요긴하게 레피드를 하나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캡슐에 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메인스커스 떠서 당겨주고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아무리 세게 당겨도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면 잘못된 거니까 그럴 때는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리페어하고 나면은 비교적 스테이블하고 잘 자리 잡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자 3개월 후에 보니까 실험 밑도 다 보이고 굉장히 좀 언스테이블한 롱비추나 태어였는데 비교적 잘 힐링된 그런 세컨드 사진입니다. 이제 라테랄도 좀 가겠습니다. 아까 이용수 선생님도 말씀 좀 하셨는데 포스테리어 LM 테어는 AC라고 특히 잘 동반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이 이걸 안 깨매도 된다는 논문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언스테이블하고 이제 심해서 꼬매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나 좀 보겠습니다. 2004년도 쉘번이 332개의 ACL 할 때 LM 테어를 보고 놔주든지 아니면 에브레이전 정도 했더니 단지 2.4%에서만 LM 리서저리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ACL 할 때 LM 테어는 놔둬라 이런 논문을 썼고 사진을 이제 몇 개를 제시했는데 제가 봐서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런 경우도 레디아트가 살짝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이서포스로 따지면 버티컬 플랩 되겠는데 이런 것도 안 했다는 얘기고 근데 세컨드룩이 없었습니다. 이 논문에는 단지 자기네는 경우가 좋았고 ACL하고 같이 했을 때 문제가 없다. 근데 이번에 김진구 선생님 좋은 논문 쓰셨어요. 보시면은 53례의 LM 테어 포스테리어론 ACL 리컨스트럭션 하면서 거기서 28개를 세컨드룩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보시면 이런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 이렇게 완전히 그 루트 테어 내지는 레디알 테어 심한 거 또는 이렇게 버티컬 플랩 테어도 붙더라. 근데 이런 거 보면 모양이 약간 디포메이션 돼서 아까 그 이용수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너로스 타입 같이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보면 수술이 비교적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리페어하는 게 어떨까. 이건 이제 이용수 선생님이 아까 분류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안 하면. 그러나 이제 컨티뉴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되는 걸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히아투스에 1cm 이내는 하는 걸로 김진구 선생님이나 쉘번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저희가 경험해보니까 라디알 테어 포스테리어 ACL이 끊어졌을 때 이렇게 좀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심플한 경우 좀 콤플렉스하게 이렇게 T쉐입같이 간 거, 그 다음에 히아투스 먹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쉘번이든 김진구 선생님들 요런 경우는 놔두지만 그 논문에서도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히아투스 이버감을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플 라디알 테어. 심플 라디알 테어는 꼬매기도 쉽기 때문에 그냥 꼬매고 이렇게 하면 세컨드 사진 보시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고 보여드리면 컴플렉스 라디알 테어 ACL과 동반된 LM의 포스티어 테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페로피크 내지는 컴플렉스 레디알 테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원스텝을 하는 거. 이런 경우는 리페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럴 때 그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수초록을 쓰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 조금 애먹을 때가 있어서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좀 편한 것 같아서 저는 디바이스를 많이 쓰고 있고 좀 마무리를 좀 해준 다음에 패스트픽스 하나 박습니다. 이때는 둘 중에 하나가 더 스테이블한 쪽에 박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박아놓고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제 장전을 해서 요게 이제 레피드락하고는 이제 패스트픽스가 다른 점이죠. 이전 고정을 하고 프리타이드 낫으로 완전히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라디알 테어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쪽에다 하나 박아서 이걸 땡기면서 잘 프로브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코앞테이션을 가능한 한 좀 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타이트닝을 좀 시켜줍니다. 시켜주면 비교적 콤플렉스한 타입이었는데 이게 이 롱기튜드널 포션도 물고 라디알 테어도 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세컨드 해봤습니다. 그래봤더니 후프 텐전을 유지할 수 있게 힐링이 잘 돼요. 그러나 이제 저희 분류는 클래프트가 보였기 때문에 인컴플리트 힐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기존의 그 라디알 테어 문제됐던 건 힐링은 굉장히 ACL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힐링은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저는 이제 컴플렉스 레디알 테어를 생각하고 리페어를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LM 포스테리어론의
이렇게 포프리티와 히아투스까지 집어넣는 완전히 언스테이블한. 그래서 먼저 더 스테이블하다고 생각되는 데다가 먼저 하나 갖고 그래서 이제 잘 고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두 번째 앵커를 장전해서 이때 요거를 살짝 찌른 다음에 갖고 데리고 옵니다.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찌르면 안 되고 한 반 찌르면 찌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반에 찔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쪽 위치에서 캡슐까지 뚫습니다. 뚫어서 뽑으면 양쪽 캡슐에는 이제 두 개 앵커가 걸려 있고 이거 타이트닝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트닝 할 때 이게 이제 너무 위아래로 어긋나면은 프로브를 살짝 사용해가지고 프로브로 구경을 좀 가능한 좀 맞출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하면서 보면은 비교적 모양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트닝. 근데 히아투스까지 인걸도 되면 요것만 가지고는 약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레프트를 하나 이용해서 여기를 고정해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고정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관절기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실을 세게 당겨도 잘 박히는 경우는 절대 빠지지 않고 셀프로 자연스럽게 타이트닝 됩니다. 그러면 이제 햇을 푸시해주면 완전히 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난감했었는데 이렇게 부분에서 비교적 모양이 모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같은 환자 3개월 후에 세컨을 돌았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레그 드랍바 같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힐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후프 텐전 유지할 수 있게 이런 컨티니티 유지가 되는데 보시면 히아투스 앞에 여기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증상은 없습니다. 중익산 텐더니스도 없고 이슈전도 없고 환자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비어리티가 워낙 히아투스까지 같이 포함해서 치료했기 때문에 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이 메인스카 디바이스에 조금 약간 리미테이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페일리어 페스트가 안에 이제 50% 이상 거의 다 페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더 100% 받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그런 김진호 선생님이나 쉐번 논문에서 안 해도 되는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수술이 쉽기 때문에 또 금방 끝나고 그래서 꾸며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컴플렉스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히아투스 이볼빙 하는 건 어떻게든 간에 수술을 해서 리페어 해주는 것이 향후에 좋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이 MM과 LM은 조금 그 양상이 다르고 특히 이제 MM은 포스연트의 롱기튜디널테가 많겠습니다만은 LM은 다양하게 다 발생할 수 있고 ACL과 동반을 잘하고 그래서 조금 스테이블한 경우는 좀 두고 봐도 되겠다. ACL하고 같이 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콤플렉스하거나 히아투스 이볼브하는 그런 어스테이블한테 가능한 한 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의 수고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엔티리 홈케어의 리페어 영남대 손욱진 교수입니다. 아자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엔티리어 티어입니다. 메니스커스 티어는 앞에 여러 여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리들이 가장 흔하고 리서저리 인디케이션의 가장 흔한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들이 미드, 포스티리어 대부분의 로드 트랜스미션에 작용하는 부분에 생기고 엔티어리엄 티어는 사실 바이오메케니컬하게 레스 액티브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헌의 보고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시던트도 한 10% 미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파인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니의 엔테로 라테럴 에스펙트의 페인, 특히 공을 찰 때 익스텐션시의 페인, 웨이트 베어링 시 익스텐션시의 페인, 이퓨전, 라테럴 조인트 라인의 텐더니스 등의 피지컬 파인딩이 나타납니다. MRI는 아까 보신 대로 굉장히 이 메니스커스 인저리에서 정확한 non-invasive 테스트로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대부분 미들 포스테리어 쪽이고 실제로 엔티어리어 홈은
MRI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부분 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MRI 상에서 엔티리어 티어는 T2 웨이티드 이미지 상에서 하이퍼 인텐시티만 나타나고 폴스 포지티브가 한 74%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심통하고 피지컬 파인딩이 일치할 때 수술을 해야지 MRI 파인딩만으로 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I 파인딩에 세파드 등이 2002년에 보고한 바에 하면 리얼 버켓 핸들 티어가 있는 경우나 인텍트 메니스커스인데 스코프상에서도 괜찮았는데도 비슷한 리전이 보이고 또 심토마틱한 이런 리전이 74%에 이르기 때문에 MRI 파인딩만으로 수술을 고려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서지컬 테크닉은 아까 앞에 연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웃사이드 인, 올 인사이드, 파셜 메디섹토미도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은 뒤쪽에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왕준호 샘플을 보여준 슬라이드 루프를 이용해서 이 아웃사이드 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 인은 1, 2cm의 스킨 인시전을 좀 더 해야 되고 노트가 밖에 있기 때문에 노트로 인한 이리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정례는 13세 된 여자 환자인데요. 버켓핸드 티어가 돼서 스코피상에 버켓핸드 티어서 앞쪽이 뒤쪽으로 좀 밀려나 있고 오스테오콘드랄 리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쪽 뒤쪽에 하고 앵크로징 슈처로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만든 후에 저는 이렇게 아웃사이딩 맥섬 루프를 이용해서 두 개의 니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루프로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실을 맥섬 루프로 이렇게 당기면 슈츠가 완성되고 이게 초기에 이 앞쪽 뒤쪽을 한 바늘씩 해놓고 여기 앵크로징을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고 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어디셔널하게 아웃사이딩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니들을 찌르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찌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빼시고 다시 인설션을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에 리얼 버티컬 슈츠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찔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을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실을 당긴 상태로 리페어된 사이트에 빈 곳이 없나 확실히 확인을 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을 데브리먼트를 해내면 수술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리페어된 후에 다시 리페어 후에 텐전을 스코피를 보면서 이렇게 텐전을 주면서 리페어를 합니다. 다음 케이스는 17세인데 엔티어리어부터 포스티어리어까지 이렇게 다 찢어진 경우도 마찬가지 왕준호 쌤 테크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슈초흑으로 이렇게 리페어를 하고 앞쪽에서 뒤쪽까지 이렇게 리페어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나서 포스티어리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패스픽스를 이용해서 어디셔널하게 하고 반드시 저는 하고 스테빌리티를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리페어를 한두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듭니다. 다음은 올인사이드 메소드입니다. 올인사이드 메소드는 사실 여러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최남원 선생님 2006년도에 스파이널 리더를 이렇게 해서
쉽게 퍼포레이션 시키고 버티컬 슈처가 가능하고 옵저버블 슈처로 이렇게 가능하고 스킨 인시전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김성재 쌤은 슈처북을 통해서 파메리얼 포탈을 통해서 이렇게 리페어하는 방법을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리얼 버티컬 슈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방법은 과감히 옛날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올인사이드에 이 선생님이 하신 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스로스코프 올인사이드 해가지고 메닉스코 시노비얼 정션에 있으면 스파이널 니들로 아웃사이드 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슈처하는 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25세 남자고 메닉스코 시노비얼 정션에 티어가 있었고 그래서 정션에서 이렇게 스파이널 니들을 해서 포탈로 이렇게 뽑아내서 슈처를 하는 이런 올린사이드 방법을 했고요. 요 사진이 말해서 죄송합니다. 16세 남자는 메니스코 시노비얼 정션에서 티어가 있어서 요거는 슈처 릴레이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다른 실을 이용해서 리페어했던 환자입니다. 리페어했던 환자입니다. 또 이 레드레드 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스파이널 니들 하나만으로 이렇게 슈처하는 방법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레드레드 존으로 이렇게 리페어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아까 앞에 말한 그런 방법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고요. 메니스코 시노비얼 정션도 쉽게 리페어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심플하기 때문에 롱지튜디널 티어가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54세 여자 환자 H2O하고 동시에 엔티리어 티어가 있어서 이렇게 리페어를 했던 환자고요. 레드레드 존에 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피로 먼저 데브리먼트를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파이널 리드를 통해서 인설션하고 올린사이드 슬라이딩 노트로 이렇게 타일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션이기 때문에 스파이널 리드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들 이렇게 찌르면 레드레드 존에서 이렇게 찌를 수가 있습니다. 찌르시고 나서 실을 여기서 하나를 뽑아내고 이렇게 정션 사이드에 보면 이렇게 제끼면 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실을 뽑아내서 같은 구멍을 통해서 뽑아낸 후에 이렇게 타일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 포스트업 사진이고 반드시 리체크를 해봅니다. 리체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24세 남자 환자도 라스를 통해서 이렇게 티어가 있는 경우에 레벨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축 타일을 하면 이렇게 힐링이 잘 리페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엔티어리온의 메니섹토미 또한 사실은 호라이젠탈 티어 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성재 쌤은 과거에 세계 포탈을 해서 파메리알 포탈을 해서 라이트 앵글 포털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팅한다는 논문도 있고 또 나 선생님은 스킨 훅을 통해서 이렇게 스킨 훅으로 당기면 인피리어 플랩이 잘 보인다고 해서 인피리어 플랩을 라이트 앵글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이런 테크닉도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이게 2013년도에 보고되고 2013년도에 더니에 보면 정등이 보고한 바에 스파이널 리드를 이렇게 꼽아서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인피리어 플랩이 굉장히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피리어 플랩을 제거하는 또 다른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니섹토미를 하실 때 이런 방법을 통하면 쉽게 프로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헵은 대개 이제 프리인저리 스테이투스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센서 세팅 엑서사이즈는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2주 동안 이모빌리제이션을 대부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주 후에 ROM과 파샬 인투베이를 시행시킵니다. 그래서 엔티어리온 티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엔티어리온 티어는 드물지만은 우리가 MRI로 진단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임상적 심통을 반드시 동반했을 때 수술적 고려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따라 앞쪽에서부터 되게 엔티리어 티어 단독보다는 이렇게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테크닉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재입니다. 메디컬 알로그라 트랜스플란테이션 울산이대 빈성인 교수님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트랜스플란트에 상당히 이제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 메니스커스가 소실되었을 때 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또 2004년, 2007년에 이미 다른 해외 저널에서도 인정되는 술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나이, 증상, 또 오해가 없고 연락도 좋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45세 보는 분도 있고 50세 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난 몇 년 전까지는 50세까지로 했는데 요즘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55세 환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증상인데 보통 생각하실 때 이 증상이 상당히 심한 증상으로 생각하고 메섹토미 한 다음에 환자가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메섹토미 한 다음에 카티리지가 임팩트하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느끼는 환자의 증상은 운동한 다음에 약간 뻐근한 정도, 그 정도밖에 느끼지 않습니다. 초기야, 저희는 중기가 돼도. 그래서 이 페인을 어떻게 스페셜화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대개 보면은 이 수술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이 수술한 다음에 환자가 뭐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계속 보는데 나중에 제가 케이스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이 증상이 어떻게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굉장히 자세히 물어보시고 운동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있는가 단순히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 환자가 수술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실제적으로는 관절 손상이 굉장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자이너티브 트레이닝이 결국 카트리지의 문제인데 카트리지가 얼마나 손상이 되느냐 보통 그레이드 2 정도가 아주 아이디얼한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드물죠. 이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굉장히 오래된 경우에는 이미 이 단계가 넘어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 경우에는 로컬라이즈 그레이드 4까지 하고 있고 특히 로컬라이즈 리전이 메니스커스에 가려줄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라이먼트에 있어서는 당연히 뉴트라키스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를 용인할 거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제 경우에는 뭐 3도에서 5도 정도를 보는데 만약에 얼라이먼트가 안 좋을 경우에는 어세톤을 먼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컨트라인디는 사실 명확합니다. 결국 수술할 상태가 안 되는 것이니까 제가 보면 이 네 가지는 다 인디케이션 당연히 안 되겠고 결국 명확한 인디케이션과 명확한 컨트라 인디케이션 사이에 굉장히 넓은 환자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아주 명확한 인디케이션 되는 환자는 10% 될까 말까 이런 환자도 10% 될까 말까 중간에 한 80% 정도의 환자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자인데 이 환자는 나이 30세입니다. 제가 수술할 당시 이 환자가 나이 20살 때 다른 병원에서 디스코이드 메니스토미에 대한 토탈 메니스토미 했고 아마 특별하게 뭐 워닝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환자는 계속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기 한 6개월 전에 다른 병원 갔다가 무릎이 안 좋다가 저한테 오게 됐는데 제가 수술하면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 있고 보신 바와 같이 나이 30인데 뭐 상당 부분이 거의 돼 있어요. 사실 이 환자는 혼자 이렇게 해당되지만 나이가 워낙 젊어서 이제 수술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증상이 초기에 거의 없고 일종의
일종의 디스컴포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환자에게 워닝을 하고 특히 라테럴 경우에는 매년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조인 스페이스 내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온다면 MRI를 해서 보면서 상당히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실에서 비교적 많이 수술을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거의 일정한 방식으로 수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375케이스 정도 했고 라테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1년에 한 50케이스 내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주로 이번 세션은 제가 수술 테크닉에 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결국 이 엔티리어 포스처럼을 잘 맞춰서 환자의 가능성에 맞도록 하는 게 제일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테크닉뿐이 아니라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이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징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픽세이션에서는 본 픽세이션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처 테크닉을 통해서 견고한 수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 블록을 항상 쓰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경우에는 히어로 테크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도 준비하는데 나중에 수술하시다가 혹시 이게 잘 안 들어가거나 할 때는 그 위에를 약간 넓혀서 해도 그럼 약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가 혹시 잘 안 되면 요 레시피언트 분배를 좀 조절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라테랄 경우에 제가 항상 그 시험을 써서 그 사이트를 맞춰서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할 때 미링 수처를 사용하고 때에 따라서 두세 개 어디셔널 패스트릭스를 쓰지만 저는 패스트릭스만으로 뒤쪽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이런 MAT 경우는 여기 써놓은 거 이제 대개 다 인사이드 아웃을 하고 혹시 부족할 때 두세 개를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는 뜻이고 저 가끔 보면 이제 뒤쪽에만 패스트릭스에서 발표된 논문도 봤는데 뭐 좋은 결과 봤다는 논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것은 어디셔널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티로는 이제 오픈해서 할 수 있겠죠. 비디오 보겠습니다. 준비된 저이고 이 비디오가 제가 한 4, 5년 전에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가이드를 쓰지 않고 제가 그 작은 가이드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요체는 결국 엔티리어 포스terior을 정확히 맞춰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약간 좀 벌크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10mm 리버로 그 터널을 뚫고 위쪽에 있는 그 뼈를 떼내면 이제 그 키홀이 완성이 됩니다. 배경은 되게 뒤쪽 할 때 이제 벌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깊이하고 높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가 있는 경우에는 스포를 기본적으로 익시전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 이제 이 스포가 있을 때 익스트루전이 많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클 경우에는 제거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저는 거의 포스라테랄 인시전을 넣어서 뒤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시전 하지 않기 위해서 패스픽스 쓰시기 위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보고가 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다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뒤쪽에 그 프로텍션 하면은 뉴로바스쿨라 인jury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경은 쓰이지만 조심하면 그런 문제는 많이 안 생기고 그래서 두 개의 리딩 와이어와 리딩 수처를 해서
라타는 비교적 패시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 사이즈, 구멍의 사이즈 같은 게 따라서 가끔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자료들 말씀하신 수처를 시행하고 위아래를 번갈아서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타일을 할 때 너무 심하게 당기면서 하면은 바깥으로 이제 당겨 나가기 때문에 그 타일을 너무 심한 텐션을 주면서 할 필요는 없고 모델트만 되면 되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이제 그 균형이 잘 잡히는 것을 타일 다 한 번 하지는 않는데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잘 커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하기 전과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하기 전과 후에 이제 MRI 사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한 몇 가지 팁을 보면 그래서 그 보디블록 픽세이션하는 지금 유럽 계통에서는 그냥 소프티슈만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론적으로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보온 픽셀 뺐다고 생각이 되고 리딩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위아래를 번갈아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타이의 텐션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DR 보겠습니다. DDR은 좀 이제 당연히 방법을 다르게 원플러그 테크닉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좀 패시지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라타르보다 미달이 좋기 때문에 패시지가 좀 어렵고 테크니컬에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몸대도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로치 플라스틱과 그 에임너스 플라스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원플러그를 넣기가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들어가면서 뼈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거의 밀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 ACL 가이드로 포스리온을 뚫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업히트하게 되면 나중에 패시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렇게 좀 각도를 좀 조사하는 게 더 패시지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통과하는데 통과가 말씀하신 분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꽤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발구 스포츠를 잘 줘야 되고 다리 자세를 잘 맞추면서 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썸타임즈라고 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로치 플라스티나 에임너스 플라스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거나 들어가면서 깨져버립니다. 뭔가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김지영 교수도 그래서 이제 좀 모디파이드 방법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픽세이션은 베이시컬리 아까 그 LM 쪽과 거의 같습니다. 비디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자는 앞쪽에가 거의 다 앞쪽에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없는 소프트웨어 상태고 뒤에도 보면 포스론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이 플랩은 거의 큰 의미가 없는 거이고 이미 그레이드 수술이에 오해가 있고 특히 뒤쪽에 대개는 이 뒤쪽에 카트리지가 많이 망가지게 돼서 리알베도 보시면 뒤쪽이 많이 망가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달 스파인을 약간 떼내는데 이게 지금 주위에 ACL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좀 떼낼 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에미넌트 로치 플라스틱 처럼 하면은 남아있는 그 포스리온을 보면 그 환자의 포스리온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맞춰서 그 가이드를 대서 이제 통과를 시키면 그 환자에 맞는 그 포지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ACL 가이드는 좀 아래쪽에서,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서 이제 많이 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머를 하는데 리머는 저는 그 8mm 크기에 8mm 직경하고 길이는 6mm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요즘 플리커터를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플리커터가 비싸니까 저는 플리커터는 잘 안 쓰고 이렇게 와이어를 앞으로 빼내서 나중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마타라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미달이 시작하는데 역시 굉장히 좀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와이어를 2개를 빼내고 아까 준비 3개의 실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트를 조인트 안으로 잡아당겨서 앞서 말씀드린 퍼스룸 통과가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관전은 좀 쉽게 되는 케이스인데 보시면 이게 퍼스룸 플로우가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 위치가 되어 있고 저기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비해서 아주 큰 차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자체는 앞서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수술하기 전과 후 사진이고 MRI에서 수술하기 전과 후 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 토론은 이배일 교수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메니스쿠스에 대해서 우리 연자분들은 좀 나와주시죠. 네, 그리고 처음이 아마 메니섹토미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메니섹토미가 이게 오늘 발표하실 때 보니까 메니섹토미는 한 분이고 메니스칼 리페어가 4분인 것 같아요. 메니섹토미가 우리 아스로스컵 그거 할 때 제일 쉬운 게 아마 메니섹토미로 되어 있는 것 같죠? 다이아그노스틱 한다면 메니섹토미 하고 뭐 이런 순서가 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메니섹토미는 상당히 좀 이렇게 쉽게 알고 그러는데 저는 메니섹토미가 그렇게 쉬운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메니스칼 리페어는 어떻게 보면은 사이언티스트라고 제가 생각하면은 메니섹토미는 사이언티픽 아티스트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특히 그 밸런싱 같은 거 이 밸런싱이 참 어렵죠. 잘 되는 게 그런 거는 아주 뭐 무슨 책에 무슨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주 감각적으로 해야 돼서 아마 상당히 쉬운 수술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근데 어떻게 뭐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나경수 선수. 그 메니스커스 레디얼 테어는 사실 꼽기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화이트 존 엔드가 힐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하신 거 보면 뭐 다 힐링 잘 됐다고 그러는데 혹시 힐링이 안 돼서 좀 걱정이 돼서 물론 좀 안전한 경우에 리페어 하게 하지만 웬만하면은 화이트 존하고 그 미드존이 있을 때는 메니섹토미 하거든요. 혹시 수술하시고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는지 리페어 한 다음에 혹시 힐링이 안 돼서 계속 아프다고 생각이 있었는지. 초전대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럼 리페어 지금 아마 내가 상당히 놀란 게 나경원 선생이 레드 파이트 존 얘기했는데 4분 발표하는 중에 레드 파이트, 레드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제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거의 다 이제 리페어를 해야 되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연재분 그 라디아티어 메니섹토미를 하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뭐 결과가 어땠나 하는 그런 걸로 질문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 폴로업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렇습니다. 레디얼 테어 보통 이제 인컴플리트 컴플리트 이야기 하는데 인컴플리트 하면은 뭐 레드 투 화이트 쪽까지는 저희 같은 파셜 메니섹토미를 하는데 만약 레드 투 레드까지 익스텐션 된다면은 파셜 메니섹토미 플러스 리페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컨드를 하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그 메니섹토미 클래시피케이션 원이사코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많이 나오는데 서브토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브토탈에 대해서 그 캠벨에 우리 아스로스컵 챕터가 올라온 게 좀 전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스로스컵 챕터가 없었죠. 그때는 이제 아스로스컵 그 페이퍼를 주로 이제 보면
서브토탈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캡슐까지 간다. 일부분이라도 캡슐까지 가면은 그걸 서브토탈이라고 했죠. 근데 또 한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 3mm로 쫙 전반적으로 있는 경우를 서브토탈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마 그 MAT 할 때 그 이제 한번 2, 3mm 남겨두고 그것을 서브토탈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캠벨에서 서브토탈이 캡슐까지 간 걸 채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이 서브토탈이 아니라 사실 2, 3mm 전체 남기고도 서브토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장님 말씀하시고 아까 나 교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느낀 게 아마도 메인섹터미나 메인스커스 리페어에 대해서 지금 대개는 특히 메인스 리페어는 이제 아까 좀 되게 보여준 게 그 컨티뉴티가 연결되면 성공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성공했나가는 사실 롱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리페어한 조직이 과연 기능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주로는 MRI를 보거나 세컨룩을 봤을 때 그 조직이 연결돼 있으면 붙었다, 성공했다 이렇게 되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것은 이렇게 클리니컬하게 옛날 혈분같이 그냥 수술한 사람만 봤다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세컨룩을 봤다 해도 붙었어도 그것은 장기적인 거랑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경원 교수 얘기한 것처럼 리페어를 해서 성공했다. 그것의 컨셉은 당연히 이제 붙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롱텀은 그게 과연 기능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강의자분들도 다 이제 2, 3년 결과보다 한 10년 정도 뒤에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스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 얼라이먼트가 좋은 경우 아까 나 교수가 많이 발표했지만 얼라이먼트가 안 좋은 경우에는 뭐 리페어하건 익시전하건 결과는 안 되는데 제 경우에는 아주 흔한 태어인데 MMPH 레디얼 올드에이지에서는 얼라이먼트가 좋은 경우에는 메인스템 했을 때 결과는 좋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경원 교수가 아까 질문한 거는 아마 인용 교수가 좀 대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라디알 테어가 있을 때 리페어를 해줬잖아요. 아까 레드 파이트 존까지 안 돼. 파이트 존은 이렇게 메인섹터미를 푸는 게 옳으냐, 그냥 그것도 나중에 힐링이 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비디오에서 살짝 나왔는데요. 그냥 그 이너 3분의 1에 거기 레디아테는 사실 아까 메인스톰이 살짝 하고 아마 비디오 보여드렸을 텐데 이게 어쨌든 미드 바디는 어디든 레드존을 침범하면 사실 리페어 하는 게 다 좋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제가 맡은 제목이 포스테리온 테어이기 때문에 특히 그 레디아 테어가 LM에서 많이 오는데 그거는 아까 막 보여드린 대로 그냥 안에도 붙는다는 그런 논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심한 경우는 리페어 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인식수로 했던 논문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그 ACL과 동반됐느냐 또 LM 포스테리온이냐 그다음에 미드바디냐 메디안이냐 라테랄이냐 인너냐 아니면 저 레드존까지 가느냐 여기 다 고려해서 해야지 레디알 테어는 파샬 메인섹토미 예를 들면 뭐 서브토탈 메인섹토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봐서 이것이 힐링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면 레디알 테어도 분명히 리페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알 테어를 리페어를 하는데 인너 쪽을 파이트 존을 메인섹터미를 하는 게 좋으냐 그냥 놔두는 게 좋으냐. 메인섹토미 저는 하는 편입니다. 정의순 선생님. 연구원 경영수입니다. 쌤들 다 경험하시고 메인섹터미 하시고 메인스커 리페어 하실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무청 시험을 미국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환자가 이제 3분의 2 이상 메인섹터미를 하면은 면제고 또 2분의 1 이상 하면은 4급이고 그래. 그래서 환자 입장으로서는 수술 2번 했는데 자기는 3분의 2 이상으로 늘었는데 심각 판정은 3분의 2가 못 된다 그러는 현재 가라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걸 사이드를 어떻게 적절한 방법이 있느냐 생각이 묻는 거예요. 혹시 그 경험이 그건 저 연자보다도 요새 각 제대한 시청원사다 제대한 아마 분위기가 하나 제대한 분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적인. 그럼 레퍼런스도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 3분의 2가 맞느냐 아니냐 기준은 이제 사이언티픽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3분의 1을 뺐느냐 3분의 1 이상이냐 이 환자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따지고 다니니까. 근데 그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 그래도 군대에서도 뭔가 레퍼런스 보고 만들지 않았겠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순서가 지금 아주 굉장히 기본적이 됐는데 두 번째, 근데 이영석 교수 나왔어요. 이영석 선생님 올라왔어요. 블루투스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그 라크라미스 포스트리본 그 리페어할 때 왜 트랜스오시어스로 리페어 안 하고 혹시 그런 경우 포스트오피 케어가 하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MMPH를 오스테토미하면 힐링 있을 때 그 라디아테어가 이제 라테랄도 빠지지만 뒤로도 빠지거든요. 그 힐링 됐을 때 이게 제자리에 올까요? 둘 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윤자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에비던스도 없습니다. 저희 팔로만 에비던스. 또 우리 이병일 전 예전에 다른 학회에서 하신 분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상식은 과학을 앞선다고. 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리페어를 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리페어는 그 포스트케어 중에 중요한 팩터는 그 웨이트 베어링을 생각합니다. 웨이트 베어링을 안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90도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서브룩세이션 되기 때문에 4주에서 6주 동안 웨이트 베어링 문제하고 서브룩세이션 막는 문제만 조절이 되면 토터치나 뭐 파절을 드는 그런 거는 서전의 그 프리퍼런스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에비던스 없습니다. 힐링이 진짜 트루 힐링인지 힐링이 되면서 뭐 리전트가 좋아지는 건지 코릴레이션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온라인마트가 힐링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제 나름대로 상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과학이 될 때까지 그렇게 쫓아가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힐링 되는 위치가 어떤지 H2하고 스폰트는 힐링 되는데 그 위치가 어너토믹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수께서도 케이스가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풀아웃도 옛날에 했고 해보면은 스카티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면은 진짜 프로그램을 하면은 진짜 디슈가 있고 제가 그렇다고 뭐 펀치를 하면 또 끊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제가 라이브로 다 찍어놨는데 만져보면은 실제 서머프로 파이버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후텐션으로 진짜로 돼 있고 근데 풀아웃 수처를 해가지고 한 거는 그 엔드2 아까 빈정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티슈와 카틀리지가 잘 붙어 있는데 힘이 없어요. 스카티슈처럼 돼 있고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MRI로 포스테어 간내는 사실은 스코피를 보기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한 2년, 3년 동안 MRI 좀 모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코피에서는 들어오는 것 같은데 MRI로 좀 더 측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좋은데 지금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나경 선생은 저 오스테오토미 치고 나도 힐링 잘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좋아. 무슨 목적으로 리페어를 안 하게도 힘까지 들었죠? 이거는 엔드 투 엔드가 붙기 때문에 루테어가 사실은 목 쪽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가 붙어서 정상적인 그 후텐션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 풀아웃 수처를 구멍을 뚫으면은 엔드 투 엔드가 아니라 너나토미 픽세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카트리지와 그 메네시스를 붙이는데 이거는 좀 스카티슈 같습니다. 후텐 이상 안 일어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회의적이었는데 루테어에 대해서 디저너티브 체인지가 심해가지고 티슈도 안 좋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세컨룩을 해보면 아주 생각보다 잘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우리 여기 방은 화지지만 상지하는 데서 로테이터 카브 있잖아요. 숄더 로테이터 카브 리페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로테이터 카브도 다 그 테어가 디저너티브 체인지입니다. 다 프레시한 티가 디저너티브지 트라우마틱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요. 근데 기전은 몰라요, 사실은. 왜 좋아지는지를. 흔들거리는 거 그냥 고정시켜도 좋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회의적으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김빙 선생님 질문을 나온 거예요? 네.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머티리얼을 보고 리페어를 했을 때 훨씬 좋았고, 냅뒀을 때 결과는 그 펌하게 좋은 경우가 별로 제 경우는 없어가지고
리페어를 잘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그 LM페어에 제가 논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인너로스, 크로닉 인너로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루트에서 어벌전되건 힐링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풀업 리페어를 했고 그 이용석 교수가 얘기했던 타입 1, 2, 오블리크 레디아라고 T타입은 때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제가 경험한 건 축구 선수인데 라테랄을 거의 오픈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리한 리페어를 한 것보다 그리고 또 헤마토마가 그게 지금 찬 경우가 많아서 6주간 파셜 에이프레드를 철저하게 시키고 보니까 결과 좋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그 디스커션에도 썼지만 아마 이게 조금 디포메이션이 일어나서 붙고 뭐가 붙더라도 중요한 거는 포스테리어 보니 픽세이션이 시큐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해주는 거 힐링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컨서버티브에도 좋고 그래서 반드시 논의 베어링 6주 정도 그러니까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때문에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로 좀 두 분 연장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조이트가 타이트할 때도 여전히 리페어를 고집하는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리코맨 대로 한 대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동의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또 화이트, 레드 화이트 존까지 익스텐드된 경우인데 그래도 힐링이 되는데 힐링이 잘 된다고 해도 어프락시메이션을 시켜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테크닉이 가능하면 어떻게든 타이트하긴 못해도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테크닉으로 하시죠 지금 이영수 선생님? 슈초부 이용해가지고 이게 ACL이 럭처된 경우는 레터럴맨스 포스론이 벨스 포스를 좀 그나마 좀 잘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메디알 대부분 메디알 아니에요. 지금 레터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메디알 수초를 주로 어떻게 하시냐? 풀아웃하거나 그냥 3.5mm 꼭 스크류 해가지고 앵커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김진구 선생님 한번 질문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질문 좀 김진구 선생님은 좀 메이슨 알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실 하나를 가지고 심플 수처럼 하느냐 맥큐리스로 하느냐 메이슨 알렌으로 하느냐 그러면 메이슨 알렌이 제일 강한 게 뭐 다 인정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하나만 안 해도 되거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멀티플 수처럼 하는 게 더 편하고 그게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만 가지고 메이슨 알렌이 하는데 두 개가 더 편한 거 아니에요? 두개를 두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가 스페이스가 잘 되면 굳이 안 하는 정도. 메이슨 알렌이 어렵지 않나요? 메이슨알 근데 팀이 훈련이 잘 돼서 저는 MC 릴리즈하고 멀티플 수처가 제일 쉽다.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 알렌에도 수처를 두개 멀티플 수차 가능합니다. 아까 제 발표 내용 중에 그 비교를 한 스터디가 있었는데 둘 다 우월하다고 호라이즌 매트리스나 멀티플 루프도 우월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 중에 아마 그러면 컨센서스를 좀 이뤄야 되는 거는 김준규 교수님도 히아투스 이볼 방언을 리페어를 하시죠. 네, 그건 당연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는 거는 심플 레디아 내지는 이제 버티컬 플랩 같은 타입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보시면은 사실은 뭐 어떤 방법을 하고 추적하기 좀 쉽습니다. 사실 컴플렉스한 타입보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쉘번 논문이나 이제 김준규 교수님 논문 보고 참 좋다고 느끼고 그러나 이제 이게 테크니컬이 굉장히 디맨딩하고 타임 컨슈밍하면은 뭐 그냥 레프트 인식처럼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으나 수술이 컴플렉스하거나 히아투스 인볼빙하는 그런 테어들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저는 그냥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고로 저도 동의하고요. 단지 조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건데 요새는 타이크러스트를 넣고 그냥 그 패스트 픽스 하나 정도 고정하는데 그 다음에 라디아, 심플 라디아보다는 이제 버티컬 플랩에 굉장히 사실 리페어할 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타샤 매직 통이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김준구 교수님 이제 논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도와도 되겠다는 마음 편안한 그런 건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죠? 부산의 질문입니다. 총강이 잘 들었고 내용은 왕준호 교수님 강의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질문에 이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다른 연자분들이 답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젊은 환자고 포스페어론의 이제 페리페럴 케어인데 컴플렉스 타입이어서 이제 보여주신 증례처럼 플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더블
롱지투디널 티어에서 중간에 인터비닝 프래그먼트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고, 그러고 났는데 심지어는 이너 사이드나 또는 페리페럴 리메이닝 림에 호라이즌탈 티어가 있어서 이제 저거를 그냥 무시하고 전체를 꾸밀 것인가, 또는 리페어를 포기할 것인가, 또는 저 호라이즌탈 티어에 대해서도 파셜 매니팩처링을 시행하고 남은 조직에 대해서 또 리페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이 생명 결정 알고리즘이랄까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 나이가 젊으시고 액티브하신 분이시면 가능하면 메니스커스를 프리저브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언스테이블해서 모아줄 수 없는 것만 제거를 하고, 언스테이블한 거 정리를 해주고 내가 모아줄 수 있겠다라는 것만 남겨놓고 리페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안쪽에 안 좋은 부분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힐링되고 다른 부분에 태어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리페어를 해야 그나마 좀 더 환자한테 좋지 않을까 해서 나이가 젊은 경우는 어그레시브하게. 경우에 따라서 아주 타이트한 경우 있죠. 그래서 뭐 도저히 BJ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조인트가 좁아서. 예? 스페이스가 좁아가지고 혼자의 뒤에 뭐 전혀 뭐 안 벌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좀 고생한 경우는 앞에서 한번 떠주고 힘들긴 하지만 뒤에서 떠서 실을 빼내서 릴레이 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좀 어렵고, 메디알인 경우에는 화이트 크러스트로 오프닝하는 게. 네, 질문 주시죠. 전남대 손영구입니다. 민용 교수님께 질문 주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네요. 사실 베트라메닉스 포스트온에 이렇게 레디알 티어는 오블리크한 컴포넌트가 많아서 이렇게 리페어하면 파우테이션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케이스 하나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리섹션 하고 나니까 파우테이션이 훨씬 좋은데 어떤 테크닉이 임상적으로 더 좋을까요? 혹시 그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시면. 네. 사실은 지금 아까 그 비디오 보여드린 거는 제가 이제 페스픽스를 처음에 좀 써보면서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그거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꼬맹이 그렇게 하는데 그 비디오 사진 하는데 좀 트리밍 할 때는 좀 하고, 아까 조금 전에 그 김주호 선생님하고 디스커션 하다가도 제가 버티컬 플랩으로 되면 꼬맹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쉽지 않게 정방향으로 라디할 경우보다는. 근데 이제 그럴 때 뭐 말씀하신 대로 쉐이빙 좀 하고 어떻게 좀 뭐 받다가 실패하면 한 번 더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구한테 질문하신 분들? 파리 쪽에 한비는 이용입니다. 종강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나이가 젊고 ACL 같은 하면 반드시 또 리페어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저도 보면은 그 리페어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테일한 케이스를 보면 포스티리어 코너 중에서도 포스트미들 코너에 테어가 레드 화이트 존에 이렇게 테어가 되면 인더 모다보는 상당부분 퀄리티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랩런트 부분은 호리존탈 테어도 있고 보다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는 프로트루딩이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는 케이스들은 리페어를 해도 다시 페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른 케이스를 보면 실제로 메섹tom을 해도 남아있는 랩런트가 굉장히 많은 경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포스티리어 홈이 미드 홈부터 시작해서 포스티리어 홈까지 인컴플리트 스포이드라 느껴질 만큼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런 경우도 서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네, 저 시간 관계에서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포스테로 메디안 코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롱디치는 테어처럼 보이지만 호라이즌탈 컴포넌트가 같이 있는 경우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레드 화이트 좋은 경우 올 인사이드가 어려워서 테스트 픽스를 사용하는 건데 했는데 역시 결과가 좀 안 좋게 해서 어쨌거나 좀 안 좋은 경우를 예상하고라도 할지 말지 서전에 예, 시간이 좀 초과가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주최 측의 손옥지 선생은 질문 안 받도록 하고 우리 좀 민성희 선생한테 질문을 이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빈성희 선생님한테도 질문하기 전에 맨스카를 리페어하고 난 뒤에 전에 외국에서 누가 와서 PRP를 인젝션하는 분도 있고 뭐 하얀 인젝션 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체적으로 묻고 싶고요. 빈성희 선생한테 질문은 아니 시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한 분만 더 빈성희 선생님 빈성희한테 질문은요. 빈성희 선생님 대답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17살 분은
학생인데 바이라테럴 오스티오파이트에서 난 처음에 이 엑스레이가 간호사가 다른 환자 엑스레이를 꼽았는지 아니다 그러고 야단을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6, 7년 전에 디스코이드 메니스커스를 파샬 뭐 하여튼 차트는 파샬 면세점이 해서 왔는데 17살 문 남자 학생인데 바이라테럴 리에 오스티오파이트스였어요. 별로 심텀 없는데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MRI 스타트해서 그 메니스컬 알로그라프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지 심텀 별로 없을 때는 결국 뭐 아까 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증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가 디스코이드 특히 파샬 메니스컬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부분이 나중에 콜랩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MRI 찍어보셔야 될 거고 그게 대개 보면 결국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콜랩스 된 시퀀스가 또 아주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이미 스포가 있다는 것은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유도하기보다는 한번 그 MRI랑 스포를 해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와 상의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혹시 다른 분 저 메디컬 리페어 후에 특히 화이트 쪽 리페어 후에 뭐 다른 프로시저 하는 건 없습니까? 아까 PRP PRP나 뭐 하이알루에시 인젝션 하든가. 예, 피브린클로 사용하고 있는데 PRP 개인적으로 피브린클로 수술 할 때 하는 거고. 예. 포스트 오베. 포스트 오베 인젝션. 혹시 그뭐 대답 리뷰하는 중에 뭐 이런 게 있더라 대답하실 분 없어요? 자, 이제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니까 가서 개인적으로 그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이 관절염 수술 심포지움이라서 수술에 대해서는 쭉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전문병원에서 아스코픽 서전하고 또 그다음에 한 번은 또 대학병원에 가서 메니스커스 수술하고 그래도 또 좋아지지 않아서 또 오는데 그걸 보면은 처음보다 더 못하는 수술하기 전보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수술 전 상태보다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6분의 연자 또 열띤 토론을 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토론으로 좀 12분 정도.